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 중에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죠.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w3schools.com에서는 이 컬랩스만 올라와 있어요. 이 컬랩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에 w3schools.com에 아마 그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나머지 유용한 그 플러그인들도 아마 추가될 거로 보이는데 이후에 추가되는 대로 다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컬랩스를 살펴보면 부트스트랩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. 인클루드 시켜서 이렇게 낱개로 플러그인마다 낱개도 이렇게 별도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컬랩스 같은 경우는 아코디언 또는 내비게이션, 접히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컬랩스업을 접히는 그 컴포넌트죠. 컴포넌트를 위한 스타일과 플렉서블 소프트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트스트랩에서 제공되는 플러그인들은 의존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. 플러그인과 플러그인 사이에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잘 살펴서 단독으로 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. 그 컬랩스 플러그인과 관련된 그 CSS 클래스를 살펴보면 여기 지금 컬랩스 클래스하고 컬랩스하고 이 인이 있죠. 인 컬랩스라는 클래스명하고 인이라는 클래스명 별개입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컬랩싱 클래스가 있어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컬랩스 같은 경우는 컨텐트를 숨기는 기능이 있고요. 컬랩스에다가 인을 추가하게 되면 컨텐트를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컬랩싱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이 시작될 때 추가됐다가 그 트랜지션이 끝날 때 제거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그 컨테이너로 감싸진 요 코드가 있는데 요 코드 중에서 심플 컬랩싱 컬랩서블 요 헤딩 타이틀이죠. 타이틀이고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 부분만 있고 실제로 요 아이디 아이디가 데모인 요 부분은 화면에 지금 브라우저가 처음에 브라우저가 읽어드릴 때 화면에 안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요 부분은 왜 안 보여주느냐?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컬랩스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이 화면에 브라우저가 처음에 로딩할 때 안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이 지금 데이터 대시 톡을 해가지고 컬랩스 기능을 주었죠.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이 숨어있던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토글이니까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누르면 나오고. 그런데 이 컬랩스 좀 전에는 컬랩스 클래스 명만 추가했더니 그 브라우저가 숨겼는데 거기다가 인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인 클래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처음에 브라우저가 읽어드릴 때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. 여기죠. 요 영역을 여기 보니까 클래스가 컬랩스라는 거하고 인이라는 것을 추가했더니 브라우저가 처음에 읽을 때 요 밑에 부분을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버튼에 여기 지금 그 컬랩스 토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눌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컬랩스 클래스를 추가를 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. 데이터 대시 속성을 버튼이나 아니면 그 A 태그에 추가를 해서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통제를 하겠죠. 이 컬랩스 영역을 또는 자바스크립트 여기서 말하는 자바스크립트는 그 jQuery jQuery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jQuery의 문법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보니까 컬랩스라는 클래스명을 선택을 해서 찾아서 이 컬랩스 메소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컬랩스 메소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
이 컬랩스 클래스명으로 감싸진 부분이 그 영역이 엘리먼트가 이 컬랩스 기능을 하겠죠. 접히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데이터 대시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여기서 본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되겠죠. 여기 보면 이 버튼에다가 데이터 대시 토글이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속성 값으로는 컬랩스를 넣어줬고요.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타겟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제어를 할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CSS의 그 아이디로 일치시켰죠. 데모라는 아이디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엘리먼트의 데모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버튼이 이 콜랩스 제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대시 속성을 추가를 해서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. 여기 보면 뭐 토글이라든가 좀 전에 본 그 다음에 페어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. 여기서 이제 그 페어런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코디언 기능 같은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, 여기 한번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간단한 콜렉서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죠. 우리가 그 컬랩스 제어를 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거죠.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 div로 엮고 감싸고 클래스를 컬랩스하고 in을 추가했기 때문에 두 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이 화면에 보이겠죠. in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버리면 브라우저가 처음 읽을 때 이 부분이 감춰질 것이고요. 이 id가 있는데 이거를 명기를 해주는 것은 이 그 버튼으로 이 부분을 제어를 할 때 어디 부분을 제어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그걸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 id를 써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id 값하고 이 버튼이 제어하는 대상, 이 타겟, 데이터 대시 타겟 요거하고 일치시켜 줘야 되겠죠. 그래야 이 버튼이 여기 영역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. 버튼이니까 타입이 버튼이고요. 그 다음에 버튼을 이쁘장하게 꾸며주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추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btn과 btn-info 두 개를 추가를 해줬습니다. 그 다음에 제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대시 토글 요 속성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. 콜랩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아코디언 기능이 있습니다. 아코디언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, 여기서 이제 보면 데이터 대시 페어렌트 그 속성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. 좀 전에 본 이 컬랩스 요런 형태가 여러 개가 이제 겹치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의 컬랩스가 되겠죠. 여기 보면 제어하는 영역이 있고 밑에 컬랩스 되는 영역이 있고 요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개 있어요. 아주 여러 개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3개 있네요. 3개가 있으면 아코디언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를 클릭을 하면 그 영역이 보여주고 또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열렸던 부분은 닫히고 이 부분이 이제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맨 바깥의 부분을 지금 보니까 이 아코디언이라는 아이디를 명기를 해줬어요. 그리고 판넬 그룹이라는 속성명을 추가를 해줬고요. 클래스를 추가를 해줬고요.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컬랩스 되는 부분을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이제 제어를 하는 부분이죠. 제어를 첫 번째 요 부분을 제어를 하는 부분인데, 제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토글이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줬습니다. 컬랩스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 대시 페어렌트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코디언 이것은 부모의 아이디와 일치시킨다. 여기 아코디언 요거와 일치를 시켜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떤 아코디언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
이 마찬가지 밑에도 보면 제어되는 그 A 태그에 항상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제어되는 이 첫 번째 제어하는 것에서 어디 부분을 제어를 할 거냐, 얘는 컬랩스 1이죠. 요 부분과 같습니다. 컬랩스 1. 그리고 자, 위에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위에 부분은 버튼으로 제어를 했어요. 버튼으로 제어를 했고요. 버튼 엘리먼트로. 밑에 부분은 A 태그를 사용을 해서 제어를 했어요. 예, 이것은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고요. 여기서 버튼, 이 A 태그를 이 버튼으로 다 교체를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그것은 디자인적으로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A 태그를 이용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코디온 그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죠. 예, 처음에 여기 요 부분이 드러났는데 여기는 왜 드러났느냐, 컬랩스 되는 부분에 예, in이 들어갔죠. 클래스를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예,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요 부분이 브라우저 처음에 이 부분은 in 클래스가 추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요.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된다. 그리고 디자인이 이렇게 깔끔하게 꽉 차서 이렇게 됐죠. 근데 지금 A 엘리먼트가 아니라 A 태그가 아니라 이 부분을 버튼을 해도 상관이 없다. 그래도 동일한 기능을 한다.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튼 부분, 요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지금 제어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니까 이렇게 바꿔주고요. 그 다음에 예, 그 A 태그를 버튼으로 바꿔주는 거 외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.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화면에 브라우저가 이렇게 A 태그를 썼을 때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좀 다르겠죠. 좀 다를 것 같아요. 어떻게 다르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예,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쁘지 않죠, 버튼이. 우리 그 부트스트랩의 기본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btn 클래스 뿐만이 아니라 클래스를 하나씩 더 추가를 해주라 그랬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서 그래서 이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버튼이 어디 갔나요? 여기 클래스가 아예 추가되지를 않았네요. 그러면 클래스 부분을 전부 다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버튼, 예,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요. 버튼 이렇게 하면 예,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예. 마찬가지 그 아코디온 기능은 수행을 하죠. 수행을 하는데 그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는 것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이 지금 버튼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. 예. 뭐 이것이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일단 눈에 띄니까. 예. 이렇게 보시고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w3schools.com에서는 그 플러그인 중에 컬랩스만 현재 올라와 있어요. 예.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. 더 굉장히 많은 그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부트스트랩에 가면 요 그 메뉴 중에 자바스크립트 메뉴가 있어요. 이 자바스크립트 메뉴에 지금 보면 요 왼쪽에 있는 것들, 요 왼쪽에 보면 쭉 나와 있죠. 모달도 있고 뭐 드랍다운도 있고, 우리 드랍다운 메뉴 만들 때 계속 썼죠. 이 드랍다운도 그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기능이다. 예, 스크롤 스파이, 예, 그 다음에 메뉴에서 탭, 예, 탭 봤죠? 탭 같은 거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캐러셀 부분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. 예, 캐러셀에 많이 요즘 홈페이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, 이 슬라이드 기능이 되죠. 예, 이렇게 예, 일정 시간 계속 이렇게 여러 컷이 슬라이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부트스트랩에서 구현이 가능하다. 예,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을 더 할 수도 있고요. 이 w3schools.com에 예, 또 여기 강좌가 추가가 되면 다시 그 부분을 예,
올리도록 하겠습니다.